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5, 6월 강의입니다. 5, 6월 영어학 문풀 이제 1주차 접어들었는데, 5, 6월 달 이 영어학 그 문풀 과목의 컨셉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로 만든 문제를 통한 연습과, 최근 연도의 기출,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거. 최근 연도 기출과 그리고 올해 새로 만든 연습 문제 연습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접목시켜서 연습하는 요게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전에 이제 3, 4월 달 강의 끝나면서도 그때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그 영어학의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의뢰이 또 잘 나오고 또 잘 나오는 그런 빈출 원서들이 있습니다. 의문론의 어플라이드 통사론의 앤드류 카니 신텍스나 아니면은 오래된 책이지만 트포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원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서들의 그 기본 챕터들과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영어학 문풀의 그다음에 접목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빈출 원서하고 최근 연도 기출 이것을 올해 새로 만든 그 뭡니까? 영어학 그 모고 문풀하고 같이 이게 하는 요게 이제 핵심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주차는 2022부터 2020까지 최근 3년간 영어학 기출로 나왔던 것을 그 지문을 좀 일부 응용하고 일부는 좀 많이 고치고 일부는 적게 고치면서 기출에서 물어봤던 것을 본문에는 남겨두되 물어보는 문제는 기출에서 물어본 걸 똑같이 물어보면 새로 만든 걸로 연습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포인트 자체는 좀 예문을 변형 추가해서 물어보는 포인트 자체는 기출과 연관이 있을 때 기출에서 직접은 안 물어본 다른 걸로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돌린다라는 게 뭐냐? 그냥 기출에 나와 있는 그 지문하고 답만 그대로만 외운다고 해서 기출을 다 돌린 게 아니거든요. 그 연관 주요 포인트, 관련된 주요 포인트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기출을 제대로 돌린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출을 좀 변형, 응용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 기출 변형 응용 모의고사는 1회차에 있고 그다음 저 끝에 8회차에 한 번 더 있어요. 끝에 8회차는 오늘은 1회차에서는 2020부터 2022까지 기출 중에서 7개를 선정해서 변형해서 풀었지만 8회차에는 그 좀 전 연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연도들에 나왔던 거 한 3개년치를 또 우리가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차와 8회차에 포괄이 안 되는 기출 지금 9년이 쌓였으니까 수다평이 그것도 있잖아요. 그럼 1회차랑 8회차의 기출 변형 모고에 포괄 안 되는 것은 나머지 2회부터 7회 사이에 매회 깍두기로 한두 개씩 섞어가지고 우리 오징어 게임 유행어 중에 하나인 깍두기로 한두 개 섞어서 그렇게 분산시켜서 또 그것도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잘 나가는 원서들 그 연계 출제라고 했는데 일단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음성학 의문론은 이제 어플라이드 하여튼 지난 15년 16년 기출돼서 이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로지 있는데 AP 중에서 보면은 챕터가 많은데 챕터 이름이 포네틱스라고 되어 있는 챕터가 있고요. 챕터 이름이 다 아시죠? 또 챕터 이름이 포널로지라고 되어 있는 챕터가 있어요. 좀 재밌죠? 챕터 이름이 포네틱스고 포널로지 그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2주차, 3주차에 2, 3주차에 2주차, 3주차에 얘네들을 한다. 근데 이것만 해도 내용이 좀 적지 않아요. 이게 어플라이드 책의 장점이자 아주 못된 점이 못됐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페이지 수는 별로 안 두꺼운데 내용이 진짜 압축적으로 엄청 많은 내용을 거의 때려 박아서 넣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어플라이드 책 한 페이지 읽는 것은 다른 영어학 원서 4-5페이지 읽는 것만큼의 이 정신적 노가다를 하셔야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촘촘하게 빡빡하게 엄청 많은 걸 써놨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드에서 이 두 챕터만 여러분이 2주차, 3주차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한 챕터씩 읽고 나면은 진짜 아침에 먹었던 식사가 배가 완전히 꺼려가지고, 이건 뭐, 헬스 가서 뭐, 개인 PT 2타임, 3타임 받고 온 것 이상으로 받아서면 배가 다 꺼지는 그 정도로, 진짜, 왜 그 정신도덕에 해당되는 공부도 힘든 공부 빡시게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딸려서 배도 많이 꺼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눈도 막 많이 아프고. 거의 뭐 그런 거예요, 이 책이.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 4주차에서는 이제 문법하고 형태론 할 텐데, 문법하고 형태론에서는 스튜던트 그라마 있죠. S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스튜던트 그라마. SG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번 강의 기간에는 저희가 이번 강의 기간 동안에는 그 5장과, 그 다음에 8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장과 8장. 그리고 형태론은 뭐 딱히 원서를 따로 보기가 애매해요, 솔직히. 형태론만 원서 따로 본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형태론은 제가 뭐 다른 거 요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SG 5장은 이게 아마 뭐 명사, 대명사 이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8장이 이 SG 8장이 이게 진짜 뭐냐, 우리 올해로서 만으로도 30년을 꽉 채운 우리 임용고사 역사의 길이 빛날 게 바로 SG 8장인데 왜 그러느냐, 모든 연결론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이론 과목 원서 중에서 단일 원서, 단일 챕터의 최다 출제 기록을 자랑하는 게 SG 8장이에요. 여기가 뭐냐면은 SG 8장이 뭐냐면은 adverbiers라고 해서 이 adverb하고는 살짝 달라요. adverb까지만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언어 형식상의 품사로서 부사지만은 adverbials 하면은 형태적으로는 부사구뿐만 아니라 뭐 전치사구, 부사, 절, 때로는 심지어 명사구까지도 다 들어가는 개념이 adverbials인데, 아니 그럼 뭔 희한한 게 뭐 부사만 하지 또 무슨 뭐 전치사, 구, 부사, 절, 명사, 구, 대체 뭐냐 이 괴물 같은 정체가.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그 다음에 뭐 가능성, 그 다음에 코멘트, 평론, 뭐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온갖 부사적인 뜻들, 그렇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 가능성 표시, 평가, 의견 내기 등등 온갖 부사적 의미들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긁어모은 게 adverb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방법, 이유, 전치사구로도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SG 8장이 이게 무지 많이 어렵고, 이 분야는 뭡니까? 아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영어 문법 원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잘 정리된, 아마. 물론 SG가 나온 다음에 70년대 중반에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뭐 다른 출판사들, 특히나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그 이름도 위대하신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2000 몇백 페이지짜리 장난 아니게 두꺼운 문법책 훨씬 어렵고 난이도가 셉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adverbials만큼은 여전히 SG가 거의 뭐 넘버 원이라고 봐도, 뭐 케임브리지 영문법서 장난 저희 집에 있는데 저도 봐도 뭐 이렇게 보는 소리가 많은지, 진짜 이 많은 문법을 연구한 이 많은 연구원 교수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이거밖에 진짜 없는, 뭐 이렇게 문법 이상한 게 많아. 저 짜증날 정도. 근데 그런 책에서조차도 이 분야는 SG를 못 이겨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 역대 영어학에서 통사론 의문론 쪽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제 그 다음에가 안 좋은 소리입니다. 통사론 의문론을 뒤지지 않을 만큼 어렵고 짜증나는 문제는 진짜 엄청 많이 나왔던 게 바로 SG 8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5, 6월 수업 범위, 문풀 수업 범위만 반영하는 것 갖고는 모자라요. 이건 7, 8도 90에도 또 재탕, 3탕을 또 우려 먹어야 그래야 끝나요. 왜냐하면 양도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SG 8장을 다를 안 할 겁니다. 다는 못하고 이번에는 어느 선을 중심으로 봅시다라고 제가 이건 이제 4, 5주니까 이때쯤에서 예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 원서가 있는데, 우리 임용에서는 크게 두 개를 많이 보죠. 진짜 오래된 거로는 앤드류 레드포드의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요새도 잘 나옵니다. 그거랑 똑같이 앤드류라는 이름을 쓰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교수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라고, 그것도 아시죠?
상대적으로 앤드류 카니 신텍스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신텍스는 앤드류 카니, 카니 책에서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카니 책에서도 제가 몇 챕터를 좀 가려낼 거예요. 몇 챕터를 가려내서 예를 들어서 뭐 컨스티튜언시라든지 뭐 컨스티튜언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 바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무브먼트. 요새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앤드류 카니 책이 뭐가 제일 좋냐면은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온갖 이동 현상, 그 트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그 85년, 7년, 6년 책인가? 트포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는 이 무브먼트가 설명 참 어렵습니다. 특히 9장, 10장은 막 눈에서 생눈물이 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앤드류 카니 책은 장점이자 사실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한데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통사론에서 마지막 거의 뭐 최후의 거대 빌런과도 같은 이 무브먼트를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 중에서는 제일 간명하게 정리를 쉽게 잘해준 게 이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 무렵에 이것은 이제 6, 7 정도, 6에서 7 정도 하겠죠? 요게 말하면은 뭡니까? 60 정도 할 텐데 이 무렵에 요 카니 책 강의록도 해당 범위, 해당 진도에 해당되는 강의록 파일도 다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주차에는 이제 다시 또 오늘 나왔던 거 말고 다른 연도 기출 응용한 그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의미론, 화용론에 대한 것은 평소에 짬짬이 계속 할 겁니다. 어떻게 평소에 짬짬이 할 수 있느냐? 우리 임용시험 보면은 다른 과목도 그래요.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 교육론 문제로 표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국어 교육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국어 문법, 그렇죠. 사실은 국어 문법 지식으로 답을 써야 제대로 답이 써지는 문제가 국어 과목도 꼬박꼬박 나와요.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국 문제 보시면은 마지막 7번에가 우리 3, 4월까지는 영어학은 6개다 이제 7개로 늘었습니다. 현실을 더 반영해서. 마지막 오늘로 7번을 보시면은 생긴 건 연결은 문제가 생겼는데 요거 뭐냐? 사실은 문법 하나 들어있고 의미 화용론 하나 들어있고 이런 출제예요. 그래서 해마다 문의는 연결론인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즉 답을 써서 점수를 따기 위한 지식의 핵심은 문법 또는 의미 화용론인 경우가 거의 꼭 해마다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업에서도 매주 넘버 7, 행운의 넘버 7은 문법 아니면은 뭡니까? 이 진도하고 심지어는 관계없이, 이 진도하고 관계없이 매회 7번은 붙박이 고정으로 이런 식으로 문의만 연결은 문제고 실제로는 의미 화용론 내지는 문법인 요거를 매회 무조건 7번으로 배치해서 연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혼합형 출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솔직히 혼합형 출제까지 갈 것도 없고, 실제로는 문법 내지는 의미 화용론 문제예요. 그게 거의.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다 한 번씩은 음수학도 나옵니다, 이게. 특히 뭐 미니멀 페어 이런 거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다 사실 영어학 지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하여튼,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또 요 강의 안내 다큐멘트에 첨삭 관련된 안내문도 있으니까 인강으로 이번 달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또 안내문 따라서 저에게 첨삭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고 바로 1번으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1번이 재작년 기출문제를 많이 좀 변형한 겁니다. 재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원래 이 형태론이라는 과목은요, 아시겠지만은 5년에 한 번 나오는 과목이에요. 우리 영어학에서. 영어학에서 가장 비중 적은 게 형태론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형태론 쪽 그나마 강의하시던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시면은 그 선생님 정년 퇴임하신 걸 계기로 형태론 폐강돼 버리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녔던 학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데 있어갖고. 하긴 근데 형태론이 비교적 출제 비중은 적은데 너무 어쩌다 한 번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약간은 좀 무방비 상태로 좀 당하곤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이 문제는 기출에서 핵심 소재만 따왔고 지문 자체는 아예 딴 걸로 구성한 겁니다. 1번은 지문 자체는 아예 딴 걸로 구성한 건데 재작년 기출 포인트이긴 해요.
재작년 기출 포인트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1번 본문 맨 끝에 보면은 컨버전이라는 키워드가 딱 찍혀 있죠. 컨버전이란 말이 원래 전환, 변환 뭐 이런 말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문 전체 핵심에서도 말하듯이 단어의 형태는 안 변했는데, 즉 철자나 발음의 변화 없이, 특히 철자입니다. 철자에서는 특히 철자면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근데 단어가 품사가 바뀌는 거, 요걸 이제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기출 기입형에서 물어본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예. 자, 근데 원래 좀 더 많은 경우는 뭐냐면은 원래 단어에다가 영어는 접두어보다는 접미어 쪽이 좀 비중이 높아요. 접미어, 접두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접두어는 개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게 안 많고 이 어픽스 중에서는 접미어가 한 70-80% 이상이고 접두어는 적습니다. 근데 원래 흔한 경우는 이 자료에서 넘버 2, 예문에서 넘버 2처럼 원래 단어에다가 접미어 뭔가를 붙여야 품사가 변하는 게 보통 흔한 경우죠. 뭐 하나만 예를 들면은 2번에 A에서 write라는 동사에다가 er 뭐 이런 걸 붙여야 명사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은 뭐 이렇게 좀 접미어를 붙이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단어의 품사 변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3번을 보시면은 단어의 품사 변화를 안 주는데도 품사 변화, 스펠링 변화, 형태 변화, 스펠링 변화를 안 주는데도 품사가 바뀌어 버린다. 이게 있다. 3번에 A 보시면은 BOK book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명사죠. 3의 A 첫 줄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BOK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명사에서 동사로 가는 밑에 북은 뭐 예약하다 이런 얘기니까 흔히 하는 말로 부킹한다. 이게 부킹 바로 그거죠. 그 B도 마찬가지예요. dirty 같은 단어도 원래는 형용사인데 요놈아 스펠링 하나 안 바꾸고 밑에처럼 dirty가 그냥 동사처럼 되는 이렇게 스펠링 변화 없이 접미어 같은 거 첨가 안 하고 그냥 품사가 바뀌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컨버전이라고 그러고 이 컨버전은 일명 이제 빈칸이 GERO, 제로, 이 제로 데리베이션인데 이때 제로라고 하는 말 뜻이 중요합니다. 제로라고 하는 게 뭐가 제로냐? 접미어 첨가가 제로다 이거예요. 접미어 첨가가 제로 없다. 제로는 없는 거니까 접미어 첨가해준 개수가 몇 개? 제로. 접미어 첨가 빵. 제로. 첨가 안 했어. 했는데 그래도 품사가 바뀌었네. 예. 접미어 첨가가 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품사 바뀌는 게 영어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해설지 보시면은 명사로부터 뭐 참고자료에서 1번 해설에서 명사로부터 품사 안 바꾸고 동사로 써먹는 거, 동사에서 품사 안 바꾸고 명사로 쓰는 거, 또 휴용사인데도 철자 안 바꾸고 동사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진짜 빙산일각입니다. 그 영어의 제로 데리베이션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막 수십 개 이상이 막 쫙 그야말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정도로 흔한 유명한 현상이다.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로 가보십시다. 요건 이제 작년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작년 기출문제에서는 여기 넘버 2, 이번에 넘버 2 예문부터가 작년 기출문제 지문 따온 거고 넘버 2 예문 윗부분은 그냥 다른 데서 흔히 보는 영화 개론 그런 설명서에서 그냥 따온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작년 기출하고 흔한 개론서 내용하고 섞은 겁니다. 작년에 요 넘버 2를 중심으로, 넘버 2 예시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코로널 사운드라는 것을 답으로 물어본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코로널 사운드를 답으로 내는과 동시에 또 뭐냐면은 요 개념을 또 많이 물어. 작년 기출 자체에서는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작년 기출에서는 좀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작년에 바로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 정면으로 안 다루고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서 물어봤습니다.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중화라는 게 뭐냐면은 중화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 내지는 차이가 없는 거. 우리 중학교 물상 시간 보면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숙경. 우리 중학교 물상 시간이나 초등학교 탐구 생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알칼리 용액과 애시드, 산성 용액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액체를 만들면은 그 pH 농도 7로 딱 맞춰져서 그 뉴트럴, 그 중화된 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화된 용액 뉴트럴이 뭐냐면 알칼리성 특징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산성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산성이냐 알칼리냐의 그렇죠. 구분, 디스팅트,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뉴트럴라이제이션은 일명 뭐냐면은 not distinct하다. not distinctive 또는 distinctive하다. 뭔가 구별이 안 가는 거다. 중화라는 건 마치 중학교 물상 시간에 pH 농도 7로 중화시켜버리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뭡니까? 영어 의문론에서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요게 이제 뭡니까? 이런 소리를 통해서 이런 의미와 저런 의미 차이의 구분이 안 가는 거. 여러분들 그 의문론에서 디스팅티브하다는 것은 어떤 소리들을 통해서 의미 차이를 내는 게 디스팅티브한 거예요. 의미 차이를 내는 거. 의미 차이를 내는 게 디스팅티브한 거고, 이것을 좀 많이 쓰는 말이 이런 말도 써요. 컨트라스티브라고. 영어 의문론에서 이 소리의 차이를 통해서 의미 차이 내는 것은 디스팅티브라고도 하고, 또 뭐냐? 컨트라스티브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거 문제 생긴 게 의문론이네 했는데, 컨트라스티브, 이런 소리 나왔다. 그러면 뭐냐면은, 소리 차이를 통해서 의미 차이 낸다 소리구나. 그런데 이런 의미 차이를 안 나게 해버리는 거, 소리 차이를 통한 의미 차이가 안 나게 해버리는 게 뉴트럴라이제이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년엔 이 뉴트럴라이제이션 키워드를 이 시험 지문에 깔아놓고 몰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넘버 2 여기를 인용하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상보적 분포 개념을 또 물어봤습니다. 상보적 분포 개념이라는 게 원래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것은 1번에 있는 A, B, C 얘네들이죠. 똑같은 P 소리인데도 파티할 때 P 소리와 스포츠 할 때 그 P 소리와 컵 할 때 P 소리는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파티할 때는 푸 하면서 이 에스퍼레이션, 숨이 터져나가는 그런 에스퍼레이션이 들어간 게 파티할 때 푸 소리고, 그다음에 S 다음에 있는 푸 소리는 그 에스퍼레이션이 좀 약간 좀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에스퍼레이션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그런 푸 소리고, 끝에 있는 컵 할 때 이 단어나 음절보다는 푸 소리는 뭔가 꽉 막히는, 그렇죠? 소리가 입 밖으로 완전히 터지지 못하고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의 그런 푸 소리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 말하면 똑같은 푸 소리인데도 다양한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소리들이 구현되잖아요. 푹 하고 에스퍼레이션 터져나가느냐, 스포츠 같이 에스퍼레이션 푹 하고 터져나가는 게 약화되느냐, 세 번째 컵 할 때 푸처럼 피읍 소리가 완전히 좀 뭔가 시원하게 터지지 못하고 좀 꽉 갇힌 느낌이 드느냐, 이런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는 소리들을 오늘 요 본문에 있고 그 답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게 바로 엘로폰들이죠. 엘로폰. 똑같은 피 소리인데 에스퍼레이션 있어요, 없어요, 시원스럽게 터져 나가요, 말아요. 이런 세부적인 소리 차이들은 다 이제 엘로폰들이라고 한다. P라고 하는 하나의 포님에 그 딸리는 그 세부적인 차이를 지니는 엘로폰들이다. 그래서 이 가장 고전적인, 가장 유명한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영화 개론책에 다 나오듯이 1번 예에서 보듯이 엘로폰들 사이에 나타나는 게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엘로폰들의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은 가만 보면은 엘로폰 종류마다 오는 고유한 자리가 있죠. 푸 하고 그냥 에스퍼레이션 뿅 터지는 푸는 단어나 음절 맨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똑같은 푸인데 꽉 갇혀버리는 푸는 단어 맨 뒤에, 그 다음에 에스퍼레이션이 약화된 푸는 S 다음에, 이렇게 엘로폰마다 맨 앞에 맨 뒤에 S 다음 오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오는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상보적 분포,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아이들은 서로 고유하게 지들 오는 위치가 다르구나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년 기출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간 게 넘버 2에 있는 것들이에요. L소리와 R소리죠. L소리, R소리인데 작년 기출 그 음성학 음운론 특성이 과거에 한때는 영국식 발음기호를 쓰는 문제도 많았는데 작년에는 처절할 만큼 미국식 사전에서 많이 선호하는 발음기호를 썼습니다. 좀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작년 기출에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이거 왜 발음기호 R소리가 왜 거꾸로 물고 나오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미국식 영어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미국식 영어 사전에가 R소리를 요상방측하게 물구나무 씌워갖고 이렇게 쓰는 게 영국식 영어 사전에는 좀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미국식 영어 사전에가 이렇게 R소리를, 멀쩡한 R소리를 거꾸로 해서 발음 표시하는 게 미국식 영어 사전에서 선호하고 미국식 영어 음성 자료를 주로 많이 보는 이 어플라이드에도 이런 식의 표기가 제법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사전에서 우리 음성학 의문 문제는 사전식 발음기호도 가끔 알려주잖아요. 근데 발음기호 알려줄 때 어떤 단어가 있고 발음기호 있어요? 발음기호가 뭐뭐뭐 있는데 가끔 발음기호 써주고 강세 표시 하잖아요. 강세 표시. 제1강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띡 이렇게 긋는 거고 제2강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띡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기출에도 뭐 14년, 15년도부터 이런 식의 강세 표시가 많았습니다. 제1강세 오른에서 왼으로 띡, 제2강세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띡.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띡띡띡띡 있는데 제1강세는 이렇게, 제2강세는 이렇게. 짧은 일자 같은 거, 일자가 아니라 짧은 짝대기 하나, 짧은 수직 짝대기 하나를 위에다 써주면 이게 제1강세, 제1강세고, 짧은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밑에 써주면 이게 제2강세 표시입니다. 이게 작년 기출에가 이런 식으로 강세 표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미국식 영어 사전에서 많이 선호하는 뭐 그런 발음기호예요. 미국식 웹스터 사전을 비롯해서 뭐 어메리칸 헤리티지 딕셔너리를 비롯해서 좀 미국 애들 사전에서 선호하는 뭐 그런 식의 발음기호가 나왔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해마다 보면 몇몇 사람들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예. 하여튼 뭐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것은 미국식이고 이건 영국식이고 예. 아유 사전 하니까 그냥 예. 저도 영어 관련된 직업을 평생 갖고 살다 보니까 예. 사전도 또 그때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에디션 나오면 구매하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다 돈이 진짜. 예. 예. 그런데 보통 사전은 그냥 어쨌거나 한두 권짜리죠. 옥스퍼드에서 약 100년 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기본만 22권이고 해마다인가 몇 년마다 한 권씩 중국판에 또 나와요. 몇백만 원 사전이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자, 그건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발음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2번은 뭐냐? 작년에 나온 기출수제인데 하여튼 R소리 발음교 표시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2번은 뭐냐면은 L과 R에 대한 얘기입니다. L과 R. L과 R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들 2번 예문에서 윗줄에 있는 예문들은 다 L소리만 들었죠. L소리. L소리 다 들어있습니다. L소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예문들은 다 R소리만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스터리스크 별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근데 가만 보니까 2번에 있는 예문에서는 L소리가 와도 되는 것은 S 다음에 L 요거밖에 없어요. 그 한 칸밖에 없는데 R소리는 제법 많이 됩니다. R소리는 제법 많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R소리는 제법 이것저것 많이 되는데 R은 또 독보적으로 하나가 안 되죠. 뭐가 안 되냐면은 L과는 청개구리 거꾸로 L은 S 다음에만 됐는데 완전 청개구리 같이 R은 S 다음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
비록 얘가 아주 많진 않지만 뭐가 있냐면은 L이 못 오는 게 많고 R은 오는 게 많아서 너무 좀 티는 나긴 하되, 그래서 너무 티는 나긴 하되, 어쨌건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L 오는 환경은 R이 못 오고 R 오는 환경은 L이 못 온다. 요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면은 뭐가 못 오고 뭐가 오면 뭐가 못 오고, 요게 뭐냐면 일종의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기 1번에서 보면은 파티 할 때 푸 하는 에스퍼레이션 맨 앞자리, 이 자리는 파티에 P가 오는 자리는 CUP 컵에 P가 오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은 뭐가 오면은 뭐가 못 오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이 1에서는 엘로폰들 사이에서 1이 했는데 2번에서는 L이 오면 R이 못 오고 R이 오면 L이 못 오는 이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의 관계는 얘네 둘이는 엘로폰이 아닙니다. 얘네 둘이는 엘로폰이 아니라 아예 뭐죠? 포님, 음소가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왜 나왔느냐? 작년에는 물론 다른 걸 물어보긴 했지만, 뭐 코로나 이런 걸 물어보긴 했지만은 작년에 기출문제 2번 데이터에서 할 것은 엘로폰들 사이에서만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 되는 게 아니라 포님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 되는 게 있다. 이게 바로 비록 아주 많은 예는 아니지만은 약간 소수 예라는 한계는 있으나 이런 예에서의 L과 R도 이 한정된 예에서나마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 되는 게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설지에다가 하나 써놨죠. H하고 ING, eng 발음도 서로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왜 그러냐? 현대 영어에서는 H 소리는 단어 구조에서 맨 앞에 내지는 온셋, 맨 앞에 내지는 음절의 온셋 위치에만 H가 와요. 반면에 현대 영어에서 ing, 이응받침 소리는 죽어도 온셋이나 맨 앞에 못 와요. 얘는 코다나 뒤에만 와요, ing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H하고 ing도 H는 맨 앞에 내지는 온셋에만, 그다음에 ing, 인 발음은 맨 뒤에 내지는 코다에만 와가지고 얘네 둘도 말하면 서로 다른 음소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그 음소가 다른 것끼리의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친다. 그래서 오늘 답도 두 가지죠. 얘가 오면 얘는 못 오고 쟤가 오면 얘는 못 오는 요 컴플리먼터리 디스트리뷰션에는 1번처럼 엘로폰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 있고 2번이나 H나 IND처럼 음소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 있을 수 있고,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 요건 되게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속 이제 음운론 문제 보십시다. 음성학 음운론. 3번은 뭐냐? 3번에 1번 데이터 보시면은 밑줄 부분이, 나이스는 N 발음하고 TH 발음, 웜스는 M과 TH 발음, 그 다음 밑에 있는 맵스의 뒤는 F와 S 발음,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뭐가 우리를 망설이게 하냐? 1번 뒤에 나오는 match 했을 때 취 발음과 G 발음은 발음 기호상 생긴 모양으로 보면은 두 개의 소리인 양 혼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취 발음과 G 발음, 그렇죠? 1번의 끝에 뒤에 있는 취하고 G는 발음 기호 생긴 거 모양만 보면은 얘네가 혹시 두 개의 소리인가라는 약간 시각적인 착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착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의 핵심은 그겁니다. 3번의 핵심은 NTH나 MTH, PS나 DTH는 다 두 개 소리 맞아요. 두 개 소리 맞는데 이 취 발음과 G 발음, 얘네들은 과연 두 개의 발음이냐, 기호는 두 개가 엮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개의 발음이냐, 요거를 좀 판단해 보자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 개의 발음이라는 증거로 2의 C번을 제시했습니다. match is found 말하면 뭡니까? 이 상자 속에서 이제 성냥이 까베들은 성냥이죠. 발견되었다 할 때 이 연음 있잖아요. 연음. 그 영어 발음할 때는 단어와 단어를 뚝뚝뚝 띄어서 발음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단어를 연달아 붙여서 발음하잖아요. 그럼 이 매치란 단어와 이즈란 단어를 발음할 때 이 취에 잘못 보면은 취라는 발음이 트하고 쉬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트하고 쉬가 따로 있는 거라면은 매치하고 이즈를 붙였을 때 그 중에서 트는 앞에서 발음되고 쉬는 뒤에서 발음되고 이게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취 발음에 트와 쉬가 정말 두 개의 다른 발음의 조합이라면. 그러나 그 누구도 매트 쉬즈라고 앞에서 트 발음하고 뒤에서 쉬 발음하고 이런 요상한 발음은 안 해요. 누구도 매트 쉬즈 이렇게는 안 하고 매치즈라고 트하고 쉬를 묶어서 취를 한 덩어리로 해갖고 이즈에다 갖다 붙여주는, 취를 한 덩어리로 해서 이즈에 갖다 붙여주는 요거가 된다. 고로 트하고 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합쳐서 취 하나다. 요 증거를 C에서 보여주고, 그럼 요것만 증거냐? 이게 연음 현상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요것만 증거냐? 또 다른 거 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B번 데이터에 나오는 이게 그 밑에 빈칸, 이 기평이 우리 써있죠? 메타시시즈라고 해서, 메타시시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음위전환이라고 해요. 음위전환. 메타란 말이 여기서 뭘 바꾸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타가 여러 뜻이 있잖아요. 메타가 여러 뜻이 있는데, 메타 코그니션 하면 상위 인지에서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 하면 상위 인지 전략 이렇게 말하는데, 상위에 추상적인 이런 말도 있지만은 메타가 바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물을 바꾸다, 뭔가 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바꾸다. 그래서 메타시스가 뭔가 나타나는 걸 바꾸다 해서 음위 전환, 소리들이 나타나는 위치를 바꾸다. 예. 영어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해설지에 써놨지만, ask 같은 경우, 물어보다 할 때 ask 같은 경우, 아주 어린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다 보면은 ask 발음이 은근히 어렵다는 거 알게 됩니다. 아주 어린애들한테. 모음 다음에 스크를 발음하는 게 별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안 익숙해요, 어린애들은. 심지어 원어민 아이들조차도 매우 어린애들은 스크 순서대로 발음이 불편해서 스하고 크 순서를 바꿔 발음한대요. 원어민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ask라고 하는 거 x라고 발음해야 그나마 편한 발음. 크하고 스를 원어민 꼬맹이들조차도 바꿔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게 발음이 편하다고. 이게 편해서건 실수로건 간에 발음으로 순서를 바꾸는 게 음이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 음이 전환이 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바뀌는 두 소리가 다 뭐가 되느냐? 싱글 포님즈. 바뀌는 두 소리가 각각 단일한 음소들이어야만이 바뀔 수 있다. 스도 하나의 포님이고 크도 하나의 포님이고 이래야만이 이 바뀜 현상, 순서 바뀜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음운론에서 소리나는 순서 바뀜 현상, 메타시시즈가 되려면은 얘도 하나의 음소가 되고 얘도 음소가 돼야 바뀜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에 기대서 역시 B에 보면 1번 비극할 때 트레저디,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 발음 시켜보면 상당히 많은 애들이 D 발음하고 G 발음을 바꿔 발음해요. 트레디지라고. 심지어 원어민조차도 트레디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원어민들도 없지가 않아요. 나이 어린애 말고 어른 원어민 중에도 심지어 있을 정도예요.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러면은 이게 뭐냐? G 발음과 D 발음이 순서가 바뀌는데, 그중에서 이 G에서 G 발음은 마치 D하고 3자하고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음 위치 바뀜 현상이 일어날 때 드하고 3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드하고 3자가 합쳐져서 같이 뒤로 가버린다 이런 얘기죠. 드자하고 3자가 따로따로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G 발음에 드하고 3자가 하나로 뭉쳐서 옮겨가 버린다. 이걸 보니까 드하고 G가 한 덩어리의 한 음소로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2번도 나름 이 바닥에서는 유명한 예문입니다. 키체인이라고 할 때 이거를 GK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발음 실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음사학자들이 발음 실수. 이럴 때도 키체인을 GK인이라고 할 때도 이 취 발음도
트하고 쉬가 따로따로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아요. 트하고 쉬가 각자 따로따로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트하고 쉬가 한 음소로 딱 합쳐가지고 앞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트하고 쉬가 딴 발음이 아니라 트쉬 합쳐서 이 애프리키 소리, 트쉬 합친 애프리키 소리가 한 덩어리 한 음소로구나 라는 그런 증거, 이것을 의미 전환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요걸 이제 여기서 해준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출했는데 작년 기출 기입형에 나왔던 얘기도 있고 작년 기출 기입형 본문에는 없었던 얘기도 제가 공부 삼아서 여기다 하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정리를 하실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출 문구 그 자체로만 돌리고 나면은 공부가 더 확장은 안 되니까 그 관련성 있는 다른 포인트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보면 좋습니다. 작년에 근데 여기 이제 기입형 그 B형의 2번인가 뭐 나왔는데 이게 참 문제도 됐지만은 시험 용도 문제로서는 좋았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연교론이나 영어학 이론 과목들 사전에 미리 이해하고 암기해서 가는 지식이 있더라도 역시 시험은 시험이라고 시험지 자체 내에서 시키는 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준 문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이고, 이건 뭐 다 아시니까요. 지웁시다, 이거는요. 이거 다 써놨죠. 예. 나중에 또 제가 메일로 달려드릴게요. 이건 지우고. 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있는 걸로 하면은, 뭡니까? complete, 예를 들어서, John completed라고 하는 이런 동사고 있다고, 이런 문장. John이 completed 뭔가를 했다, 뭐뭐를, 이런 게 있을 때, 한마디로 요거예요. 이 complet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가진 동사가 통사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재치있게 만들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원래 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특포 8장 저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신텍 그래머 8장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completed라고 하는 과거 시제 동사형을 구현하는 통사론 설명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 여기 ed라는 과거 시제가 한 파트 있고 그 다음에 complete, 그렇죠? ed라는 과거 시제가 한 파트 있고 complete라는 동사 원형이 한 파트가 있어요. 이걸 놓고 두 설명이 뭐냐? 사실은 요새 주류 내지는 다수가 된 건 뭐냐면은 동사 원형이 ed 있는 쪽으로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둘이가 결합한다. 사실 트리를 그리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이 completed라는 동사 과거 시제는 동사 원형과 과거 시제의 결합인데 동사 과거 시제가 있고 원형이 있고 이 둘을 따로 놓고 분석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과거 동사가 나왔냐 했을 때 동사 시제 표시는 그대로 있고 원형이 시제 표시 쪽, 즉 앞쪽으로 raised 올라가는 거죠. raised 올라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합쳐져서 이렇게 과거 시제 만든다. 이런 설명이 하나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ed 있고 complete 동사 원형이 있는데 반면에 뭐냐? 이번엔 동사 원형은 가만히 계시고 시제 담당하는 이 아이가 밑으로 lowered, 우리 이제 작년 기출에 나온 설명이죠. 밑으로 얘가 내려가서 합쳐져 가지고 completed를 만든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포에 보면은 되게 트리도 그려놓고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히 simplified 설명하면 요겁니다. 그런데 앤드류 카니 책도 그렇고 특포도 좀 더 많은 부분, 좀 더가 아니라 확실히 많은 부분도 그렇고 우리 임용 차원에서 보는 교과서들은 어느 쪽으로 손을 대부분 들자면은 위쪽을 다 손들어줘요. 왕별한. 이걸 대부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5월, 6월에 원서 특강 앤드류 카니, 그 다음에 7, 8월에 특포 원서 특강 하면서 이 얘기 저기 있는데 요 책들에는 요게 우세한 걸로 나온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작년에 원서 특강을 하면서.
그런데 참 뭔가 좀 꺼림직한데 작년에 그래놓고 5, 6월 달에 앤드류 카니 거 신텍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그래도 시험은 시험인지라 이런 가설도 있긴 있는데 만에 하나 시험에서 이런 걸로 나오면은 앤드류 카니 책에서도 이 위에 쪽을 손들었지만은 만에 하나 혹시 시험에서 나오면은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푸셔야 된다라고 원래 여기까지 말하고 그때 강의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이걸 마저 말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게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이게. 작년에가 말하면 다수 학설을 깨고 요걸로 나왔어요. 참 이게.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70년대 가설, 70년대 가설을 살려가지고 이 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하면은 그 동사의 시제가 밑으로 뒤로 가는 것이 밑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보통 영어 동사론에서는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내려가는 이동, 앞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이동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 4번 문제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엘립시스라는 개념. 이게 좀 더 앞에 나오죠. 본문에서는 엘립시스라는 개념이 뭐냐? 문장이 있을 때, 그렇죠? 문장이 있을 때 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앞에랑 똑같은 것이면은 뒤에서는 그걸 그냥 생략해버리는 요게 이제 엘립시스예요. 예를 들어 1A에서 John didn't, 컴퓨터는 complete입니다. John didn't complete the task가 있고 문장 뒷부분에 but Mary did complete the task가 있죠. John은 숙제 안 했는데 메리는 숙제했어. 이렇게 말할 때 요걸 생략을 했어요. 뭘 생략했냐? complete the task라는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왜 생략을 했냐면은 앞에 있는 complete the task가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B번도 1의 B번도 비스무리하게 생략하려고 했는데 B의 아래층에 있는 요 생략 문장은 안 받아줬습니다. 왜 안 받아줬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B의 밑에 층에 보면은 John don't complete 또는 John didn't complete the task, John didn't complete the task가 있고 그 다음에 but Mary가 있으면은 but Mary 다음에는 생략된 게 뭐겠습니까? did complete the task라고 did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위로 치면은 did complete the task라고 하는 게 생략됐겠죠? 자,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은 요 한 개념 설명만으로도 솔직히 15분, 20분이 걸려서 요건 나중에 다른 문제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해결해 드리겠고 이때 did complete the task에서 did라는 것은 시제 표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 강조 조동사도 되고 did는 일종의 시제 표시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 시제 표시 역할도 되고 시제 표시 더하기 complete the task라는 조동사 합치면은 이게 뭐냐? 시제 표시 더하기 조동사 하면은 시제 표시 더하기 동사가 하면은 이걸 이제 T바라고 부릅니다. T바라는 게 뭐냐? 시제 표시 T바가 제일 흔한 게 시제 표시 성분 더하기 VP. 이건 이제 단순 암기를 해두세요, 여러분들. T바라는 개념이 좀 요새 통사론 기출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시제 표시 요소 더하기 VP다. 이런데 T바지 않습니까? 바.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요 우리 모고 지문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요건 작년 기출에는 안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바 레벨은 엘리시스 생략이 안 되고 VP니 뭐니 프레이즈 레벨이 생략되는 거 요게 이제 기본이다라는 요건 이제 앤드류 레드포드의 트랜스포메이셔널 신텍스 트포에 가면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건 여러분 그냥 지금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생 암기사 좀 해놓으세요. T바라 하면 시제 표시 요소 더하기 VP를 말하는데 이 T바는 엘립시스가 안 된다 해서 did complete the task는 T바로서 생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립시스 관련한 비문이 여기 하나 1에 B에 나왔고 2번은 아까 말했던 요 이동 문제 있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느냐, 시제 표시가 여기로 이동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2번에도 B에 비문이 있잖아요. 2에 비문이 있는데 봅시다.
Mary wasn't listening to music, but she did까지만 했더니 틀렸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B번은 왜 틀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did, does 이런 게 뭐 철저하게 시제 표시 요소라고 보시고 이 문제를 이해하시대요. 이때 did는 뭐 대동사 did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시제 표시 요소 did라고, did, does 이 문제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B의 밑에 층 예문은 she did까지는 나와 있고 did 이하는 생략됐잖아요. 그럼 did가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제 표시 요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did, does 이런 것들. 그러면 이 B의 밑에 층 예문에 did까지 나왔다 하면 뭡니까? VP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시제 표시 요소까지 나왔다 하면 VP가 생략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B에 did 다음에는 VP가 생략됐는데, 프레이즈? VP 프레이즈인데, 아까 저 1번 동네에서는 프레이즈 단위가 생략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프레이즈는 생략됐어요. 이 B에서는. 하지만 이 did가 문제입니다. 왜 did가 문제냐? did는 시제 표시인데, 여러분들 칠판에 여기를 봐주시면은 이 시제 표시 요소는 밑으로 내려가서 동사 원형과 결합해서 시제형을 만들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하십시오. 이 B 밑에 있는 did는 어떤 did냐? 로어드가 안 돼서 동사 원형과 결합하는 이동을 못한 did예요. 다시. 이 B 밑에 있는 did는 2번의 맨 밑에 2번 예문 시리즈 맨 밑에 있는 did는 이 로어드 시키는 이동 있잖아요. 로어드가 안 돼서 동사 원형과 결합하는 이동을 못한 거. 이게 이 B에 있는 밑에 did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 포인트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작년 기출처럼 이 문제에서도 엘립시스, 동사 구 생략하는 게 있고 이 시제 요소가 밑으로 가는 이동하는 게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 기조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VP를 생략하는 것과 시제 요소를 밑으로 이동하는 거 어느 게 먼저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B 같은 경우 VP 생략을 먼저 낼름해버리고 이 시제 요소를 밑으로 내려가는 이동은 아직 안 해버렸죠, 이게.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VP 생략을 이게 우선 적용, 그 다음에 얘는 늦게 적용하려다가 망한 겁니다. 왜냐면 이 B의 뒤에 보면 did 다음에 있는 VP님이 생략이 됐어요. 이 B did 뒤에는 써놓으세요. 이 B의 맨 끝에 did 뒤에는 did 뒤에다가 VP는 먼저 내지는 이미 생략돼 버림 이렇게 써놓으세요. did 다음에 VP가 먼저 내지는 이미 생략돼 버림. 그런데 이 시제 요소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 이동은 순서가 밀려서 아직 이 이동은 못하고 있음. 이러다 보니 틀렸다. 그러니까 이 작년 기출 B형이 2번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VP를 생략하는 법칙 하나 있고 ED 같은 또는 DID 같은 시제 요소를 뒷자리, 아랫자리로 이동시키는 이동이 있는데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시리즈에서는 VP를 먼저 낼름 생략해놓고 DID 같은 시제 요소를 나중에 적용한다고 남겨놓으면 안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2번에서는 얘를 먼저 이렇게 휙 이동시키는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VP를 생략했어야 맞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바로 요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번 보시면은 밑에 B번에 1, 2번 보시면은 1번 예문이 맞냐? 2번 예문이 1번 예문과 2번 예문 각각 정문이냐 비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을 때 1번 예문은 정문입니다. 왜냐면은 John hasn't been to Paris. John은 파리에 가본 적 없다. 하지만 Mary has 할 때는 이때 has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been to Paris죠. has 다음에는 been to Paris인데 얘는
참고로 여러분, PP 형태인 빈으로 시작되는,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메모해 놓으세요. PP 형태인 빈으로 시작되는 빈 투 페리스도 통사론에서는 이것도 VP로 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특포 제2관과 3과 연습 문제 나옵니다, 이게. have PP도 VP고, BING도 VP고, 심지어는 PP로 시작되는 been to 뭐뭐, PP 뭐뭐, 이것도 VP고, 요게 특포 연습 문제, 2관과 3과 끝에 연습 문제 나옵니다. 어우, 정말 극악한 애들이죠. 예. 그래서 1번은 정문되는 게 has 다음에 VP, 엄연히 VP에 속하는 been to Paris가 생략됐기 때문에 요건 정문이다. 쉽게 말하면 저기 A번 지문에서 1번 패턴은 VP가 아니라 T바 생략하려다가 망했지만은 그 전철을 따르지 아니하고 B의 1번에서는 뭡니까? T바가 아닌 정확히 VP를 생략시켜 주셔서 been to Paris라는 VP를 생략시켜 주셔서 B의 1번은 정문으로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의 2번은 왜 비문이냐 할 때 이 does라고 하는 게 뭐랑 한 통속이냐? does라는 게 뭐랑 한 통속이냐? A번에 2번 B의 끝에 있는 did 있었잖아요. 이것도 나름 눈치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고 최근 몇 년간 통사론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난삽한 문제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 B의 2번은 뭐가 힌트냐? 맨 끝에 있는 does가 은근히 많이 저 설명 A에 이 B에 비문 처리된 did 그쪽하고 거의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B에 뭡니까? but she did나 B의 2번 끝에 but Mary does나 거의 뭐 같은 패턴이죠? 이 눈치로 사실은 잡는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does가 뭐겠습니까? 대동사 이렇기보다는 does가 시제 표시 요소인 거예요. 시제 표시 요소가 이제 말하자면은 arrive 같은 그쪽으로 내려가 또는 has 시제 표시 요소가 has, had 같은 이런 데로 이렇게 load 돼서 그쪽으로 have와 합쳐졌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써야죠. B의 2번에서는 does로 상징되는 시제 표시 요소가 have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땠어야 되냐면은 B에서는 does로 상징되는 시제 표시 요소가 have와 load 돼서 합쳐져서 has를 만들었어야 왔다. 이걸 칠판에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B의 2에서는 뭐를 고쳐야 되느냐? 이 does로 상징되는 이 T 요소, 시제 표시 요소가 뒤에 have 이쪽으로 lowered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동을 해서 두 개 합쳐주고 이 결과로 has를 만들어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판서가 B번 2의 틀린 does에 대한 뭡니까? 바로잡은 대안이 이겁니다. 시제 표시에서인 does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동에서 have랑 결합해줘가지고 3인칭 현재의 have 형태, have의 3인칭 형태를 합쳐서 has를 만들어주는, 즉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메리 다음에 does를 has로 고쳐주시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메리 다음에 does를 이 does와 have의 합쳐진 이 load에서 합쳐진 형태인 does를 has로 고쳐주시라. 이래야 맞는 형태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참 갑자기 복병을 만나서 이거는 후회됩니다. 이거 왜냐면 너무 해설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봐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장담하는데 요 한 번만으로는 완전히 숙달 안 된 사람이 분명히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건 7, 8월이나 9, 10월에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뭐든지 어려운 건 딴 거 없어요. 반복해서 세뇌를 해서라도 반복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